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5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 그리고 외로움 같은 여러 고민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에 어르신들께서 혹시나 받아오시던 복지 혜택을 잃거나 불안감이 커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큽니다. 내 연금은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개편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속 시원하게 정보를 정리해드리고, 혹여 놓치고 계신 복지 지원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란 왜 중요한가? 먼저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의 역사와 변천 과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그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운영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였지만 2014년 개편되면서 현재의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지급액이 꾸준히 인상되며 2025년에는 35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받는 연금.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이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초연금이 중요할까요? 초고령 사회 진입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노년층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제도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을 기점으로 만 65세를 노인 연령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이 기준은 기초연금을 비롯한 여러 어르신 복지 사업에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해 왔는데요. 예컨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기초연금 혜택을 받거나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복지 제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만 70세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만 75세까지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지금도 생활비나 건강 문제로 부담이 큰데 기준이 올라가면 기초연금이나 경로우대제도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수령할 시기가 최대 5년이나 늦춰줄 수 있어 걱정이 큽니다. 당장 내년이나 모레부터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정부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어 빠르면 5월 내에 공식적인 발표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크게 동요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만 70세로 조정하면 2년간 약 13조 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초연금 재정이 조기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령 기준을 올리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예정이었던 분들은 모두 걱정이 엄청 크신 거죠.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기초연금이나 연령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 혜택이 갑자기 뚝 끊기는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정부 발표 전이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생활비와 복지 돌봄에 의지했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최근 뉴스나 정부 보도에서도 만 65세라는 기준 자체가 머지않아 완전히 폐지되고 만 70세가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령이 조정될 경우 기초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버스,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돌봄, 각종 체육문화시설 할인 등 다양한 정책의 수급 가능 시점이 일체에 밀릴 테니
반발이 큰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도 정부가 기초연금을 폐지하거나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은 아니니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 5월 안에 노인 연령 상향에 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확정되는 정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다른 복지 서비스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외로 소득 기준이 없거나 까다롭지 않음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은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사실상 모든 독거 어르신이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집안에 위급 상황 감지 장치를 설치해 두어 사용자분께서 예기치 못한 부상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끔 고안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집안 곳곳에 설치된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9로 연결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움직임이 없다면 활동량 감지기가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알려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여 119나 소방서에 신속하게 연락되는 시스템입니다. 출입문 열림 여부를 감시하는 장치도 있어서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상황을 체크해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 모든 장치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도움을 청하기 힘든 경우에도 자동으로 주변에 이상을 전달해 주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독거 어르신들이 낙상사고나 갑작스런 어지럼증 같은 문제로 쓰러지셔도 고립된 상태에 처해지실까봐 불안해 하시는데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시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민센터를 찾으시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는 것입니다. 혈압, 당뇨, 뇌질환처럼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더욱 실용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119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만일의 사태에 더 철저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아파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의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응급대원에게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알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19 안심콜 서비스에 본인의 병력, 처방약, 연락처 등을 미리 제공해두면 119로 전화를 걸 때 이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마자 환자의 건강 상태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더 신속하게 올바른 처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시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119 안심콜 누리집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알맞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직접 등록하기가 여의치 않으신 경우에는 보호자나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대신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회사나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활동을 이어가면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정부 역시 고령층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분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계속 손질될 텐데 어르신들께서는 변경되는 정책이나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정보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노인 연령 기준 상향과 같은 굵직한 변동은 당장 우리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 작은 내용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정부의 발표로 인해 복지 수급이 늦춰지거나 바뀔까 두렵다면 더욱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나 119 안심콜 같은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제도라도 빠짐없이 챙겨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기초연금 개편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앞으로도 기초연금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